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임문한 교수입니다. 오늘도 서비스 디자인 기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자 조사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에 대한 간략한 방향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해서도 수업 중에 사례를 활용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것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까지,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부분까지는 되도록 팀으로 운영하겠고요. 그 이후로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앱 화면으로 구현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은 팀으로 진행하지 않고 개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은 일단 유지를 하되 주제를 공유하고 비슷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토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말 과제까지는 대부분이 개인 과제로 진행될 거고요. 제품,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넬이나 동영상의 형태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진행할 내용은 학생들이 팀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발산해보고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 생각의 도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as is 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컨텍스트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불리게 되는 단어일 텐데요. 사용자의 상황, 처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생각해야 되고 현재 사람들이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불편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현재 상황과 사용자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뭐뭐를 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How might we? 라는 질문의 형태로 변형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아이디에이션 방법의 생각의 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UI, UX 관련된 서비스들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이것은 오디오 클립이라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인데요. 아니면 오디오 컨텐츠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현재 버전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렇게 as is와 to be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to be 안에 어떤 피처, 그러니까 어떤 특이점이 되는 기능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더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링크 따라서 들어가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처음 들 사례는 신한카드와 같은 어떤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를 디자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특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컨텍스트는 월초 혹은 카드 결제일마다 페인 포인트로서 카드값 입금을 까먹어서 연체가 되고 그 때문에 사용자들의 금융 신용도가 하락한다 라는 상황과 문제 상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의 형태로 어떻게 하면 뭐뭐를 할 수 있을까의 질문 형태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카드 결제일마다 카드 결제액을 잊지 않고 입금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첫 번째 가능한 해결 방법은 결제 전날에 알림을 준다. 두 번째는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경고 메시지를 준다. 세 번째는 뭐 자동 이체를 유도한다. 등등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채택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이것은 명함 관리하기 위해서 명함을 인식하고 등록해주는 앱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앱들이 이렇게 생겼죠. 명함을 카메라로 찍고 이것을 이렇게 약간의 보정 과정을 거쳐서 여기 있는 텍스트와 숫자,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입력받아서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앱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명함을 시스템에 등록할 때, 앱에 등록할 때 명함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함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름을 틀리게 입력한다거나 뭐 이메일 주소 중에서 알파벳을 잘못 입력받아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보니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의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명함 등록 시 명함 내용을 제대로 인식해서 등록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책은 다양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문자 인식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두 번째는 사람이 수동으로 명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준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예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리멤버라는 명함 관리 혹은 인맥 관리 앱의 화면입니다. 이 앱은, 이 서비스는 이 두 번째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수집한 명함을 올리게 되면 그 정보를 사람이 일부,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수동으로 명함 정보를 입력해주고 그 정보를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알고리즘에도 어느 정도 계속된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이 서비스 운영자 측에서는 정확도가 훨씬 중요할 것이다 라는 특징을 더 중시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학생들이 현재 이 SIS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여러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 페인 포인트도 다시 사용자 조사 결과를 들춰내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플립 러닝 상황 혹은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어, 온라인 수업 전 상황인지 수업 중 상황인지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지 등으로 컨텍스트를 분류해서 그에 따른 페인 포인트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별 주요 문제점들을 질문의 형태로 변경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해결책을 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레벨이 매우 다양할 텐데요. 즉, 현재 기능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의 해결책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거나 굉장히 많이 변형하는 수준의 해결책,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 나서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는 일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되도록 스케치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어서 제품의 형태 혹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 등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로 그 그림을 그려주고 그에 대한 짧은 설명과 키워드를 포함하면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팀으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한 덩어리의 하나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페인 포인트를 꼽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꼽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꼽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디에이션을 어느 정도 다 끝냈다고 하면은 이 아이디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Number of features, user happiness 라는 가로축, 세로축이 있죠. Number of features는 어떤 앱이나 서비스의 기능들이 몇 개인가를 지금 가로축으로 가고 있고, 이 세로축은 그래서 사용자들이 좋은가, 행복한가에 대한 상황입니다. 기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자가 기뻐질 거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적당 수준의 그 피처,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디자인 특징들이 탑재되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너무 많은 그 숫자가 탑재가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냥 심플하게 만드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불만 사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다 넣으려고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디자인에 넣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축을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가로축은 높은 비용, 노력, 낮은 비용, 노력, 필수적인, 있으면 좋은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눠보고 우리가 생각한 피처들을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자 인식 기능, 아까 그 명함 관리 앱을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자 인식 기능이 엄청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꼭 필수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동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그 명함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오히려 낮은 비용이 들고 노력은 적게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둘 다 필수적인 기능이지만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비용과 노력이 더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가로축, 세로축을 이렇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포지셔닝 매핑을 해보면서 팀원들이 투표를 해서 주요 특징들을 이렇게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2시간 정도 동안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주요 아이디어들을 뽑아보고 이것을 포스트잇과 이젤패드에 활용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공유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학생은 어,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 클래스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